부산엔 오피스텔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머. 소방구급대가 황급히 들것을 옮기고 또한 건물 밑에는 에어매트를 급히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그제 저녁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어머. 범행 후 남성은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지금 끌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가운데 있던 인간인가 본데 당시에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옷에 붙어서 묻어있어. 다리 쪽에. 피가 막 자고 있어. 그거에 돼 있고 이랬더라고요. 저 인간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일단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거든요. 두 사람은 1년 정도 교제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 다시 만나자고 여성을 계속 조른 거예요. 근데 여성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여성 집에 들이닥친 게 지금 사건입니다. 어머나. 다시 만나다고 요구엔 들어주지 않으니까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여자친구 집에 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여자친구는 당연히 안 열어주죠. 어머나. 그러니까 현관문 비밀번호 모르는데 뭘 기다렸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이 피해자가 음식을 배달을 시킨 거예요.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사이에 문이 열리자마자 그 문을 붙잡고 침입을 한 거죠. 어머나. 그리고 나서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결국 경찰은 현재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서 계획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남자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약간 매달리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범행 동기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게 되면 여성이 헤어지자 그랬을 때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하게 네가 잘못을 해서 난 헤어지는 거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건 너잖아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여성과 헤어졌을 때 자신의 삶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불행할 테고 앞으로도 불행할 테고 이런 불행한 삶은 계속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잔인하고 그런 어떤 심리인데요. 이 여성이 내가 불행하면 자기만 죽으면 되지요. 네.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남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를 갖다 가능성을 완전히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세상에. 조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제하는 동안 무려 3번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신고 기록에 따르면요. 가해자가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6월 초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한번 들어갔고 6월 중순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하니까 이게 일종의 스토킹 행위의 조짐이잖아요. 그리고 폭행 행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한테 한 달간 피신처를 제공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또 가해자가 피해자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이 여성을 분리해서 경찰이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개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남아요. 네, 저도 이게 굉장히 이제 스토킹 사건 진행해 보면 이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그 사건마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우리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피신처도 제공을 했고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를 직시하는 분리 조치도 취했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남성의 처벌이나 스마트워치 착용 같은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이걸 원치 않아서 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킹 범죄 그리고 이 교제 폭력이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게 24시간 경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가해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걸 누르면 출동하는 순간 그 사이 시간에 이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숨을 수밖에 없고 우리 법과 제도로 뭐 최대의 조치가 유치장에 한 달간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서 이런 조치를 섣불리 취했다가 더 큰 보복으로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나와서 더 크게 행위할까 봐 무서워서 적극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게 참 난제인데요. 이번 사건도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